현재 미국 고양이 애호가협회, 즉 CFA에 정식으로 등록된 고양이 품종은요, 약 45개 품종입니다. 하지만 실제 전 세계에 존재하는 품종은요, 100여 개 품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이에서 이렇게 품종이 다양한 이유는요, 사람들마다 선호하는 고양이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 사회에서 품종이란요, 우리 사람의 선호도로 생겨나고 또 표준이 정해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양이를 처음 키운다면요, 구조나 보호 목적으로 길냥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어떤 품종의 고양이를 키울까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고양이를 입양할 때 성격이나 크기, 모양 이외에 혹시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은 없을까요?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구조 목적의 입양이 아닌 고양이의 품종을 선택할 때 윤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없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고양이 품종을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싫어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고 외쳐도 고양이의 품종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품종을 개량하고 유지하는 반려동물 번식 산업인 브리딩 산업 역시 결국은 상당 기간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품종묘를 입양할 거라면은요, 이왕이면 윤리적인 측면 역시 한 번쯤 고려하고 입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인 측면이란요, 고양이의 복지 측면에서 고양이 신체의 일부 결손이나 유전적인 질환, 통증이나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품종의 번식을 자제하고 우리가 입양 역시 자제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는 품종들은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유전적인 질환들이 결국은요, 고양이에게 지속적인 고통과 통증을 준다면은요, 이건 번식을 좀 자제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품종 번식에 대한 책임을요, 브리더나 브리딩 산업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는요, 즉 캐피탈리즘의 원리는요,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생산, 즉 브리딩이 되는 이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시장이 원하면 만들어지는 구조거든요. 결국 이 문제는요, 여러 단체의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제재가 필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더 이상 선호하지 않고 입양을 하지 않아야 해결되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택적인 교배와 자연적인 돌연변이의 결과물인 이러한 품종들은요, 일부 병적인 표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급도로 납작한 코나 두개골, 혹은 튀어나오는 외소증을 가지고 있거나 털이 없는 피부, 심하게 접힌 피부나 꼬리의 결함, 혹은 구부러진 다리나 짧은 다리나 혹은 구부러진 귀와 같은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고양이의 번식은요, 결국 자라면서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초래하게 됩니다. 스핑크스나 민스킨, 먼치킨, 스코티시 폴드와 같은 이런 유전결함이 있는 품종들은요,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이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사실상은 인기 품종들입니다. 아마 앞으로도요, 상당히 오랜 기간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런 품종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은요, 관절의 기형이나 혹은 만성적인 관절염과 피부염 등으로 살면서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이런 품종들입니다. 이러한 고양이의 만성적인 유전 질환들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또 고양이를 적절히 돌보기 힘들게 만들고요, 결국은요, 고양이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양이를 돌보는 여러분, 즉 보호자가요, 일반적인 건강한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보다 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이 크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질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요, 우리 사람의 복지에도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자신과 또 고양이를 위해 품종을 선택하고 키우면 키울수록요, 여러분과 고양이의 삶의 질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은가요? 물론 여러분의 개성과 선호하는 품종 모양은요, 전적으로 존중하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저 역시 입는 옷의 대부분은요, 네이비나 검은색이고요, 평생 타는 차는요, 흰색 외에는 몰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품종에 대한 선호도 혹은 충성도가요, 윤리적인 문제와 여러분과 고양이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은요,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은요, 우리가 아무리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고 외쳐도요, 고양이의 품종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요, 품종을 개량하고 유지하는 반려동물의 번식 산업, 즉 브리딩 산업 역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품종이라는 이 표준은요, 결국 우리 사람이 만든 구성물이고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요, 품종 개량의 방향성 자체가요, 우리 사람의 심리적 기준만이 아닌 고양이의 건강이 우선시되는 이런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해당 품종을 선호하고 또 이미 키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은요, 발생 가능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은요, 수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오늘은요, 우리가 고양이의 품종을 선택하고 또 구입을 할 때 윤리적인 측면과 또 고양이의 삶의 질, 또 나아가서 보호자인 우리 사람의 삶의 질을 위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좀 무거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